주말에는 저는 좀 쉬면서 요즘에 그 케이블 TV에서 영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하는 SOD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KT 말고 스카이라이프. 원래 TV 스카이라이프라는 게 있고 오리지널 스카이라이프가 있는데 위성으로 보는 거. 거기에 그 SOD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TV 녹화가 되거든요. USB로. 포맷을 아예 자체적으로 해서 컴퓨터는 읽지 못하게. 그 저작권이 그렇게 보호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는데, 주로 보게 되는 그 스토리들이 뭐냐면 전쟁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전쟁하는 영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또 반갑게도 소련 사람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런, 저는 미국 영화가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소련 사람, 또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좀, 이 미국이 아닌 새로운 이런 나라들이, 얼마 전에 또 필리핀 영화도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제가 좀 쉽니다. 주말이 되면은 좀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매일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묶여있는 기분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도 누추하지만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사랑 딱 했는데 새로운 동영상 없이 그냥 그저께 동영상이 계속 올라올 때는 좀 실망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듣고 해서 좀 힘들더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꼬박꼬박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렇게 이제 그 영화, 주로 이제 전쟁 영화,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우파들이 봐야 되는 영화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거는 이제 한국 배우하고 미국 배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 영화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시장도 봤는데,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그 이야기가 좀 그 영화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주로 이제 소련이 이렇게 나오든지 또 미국이 나오든지 이런 영화들, 스토리들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미군이 가고 이제 반대편이 소련 아니면 중국 아니면 북한이죠. 이렇게 싸우는 영화고, 또 정부군과 미군이 싸우는데 또 정부군의 반란하는 반군 세력을 또 미군이 지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반군들과 벌리는 이야기, 이런 식의 이제 전쟁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 상황이 저런 것 같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쉬면서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해서 오늘 이제 월요일 첫날이니까 생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반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군. 우리가 지금 총 들고 싸우는 그런 반군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뉜다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반군들이 되었다. 어느덧 이제 그 반군이 된 것 같아요. 정부군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부군이고, 거의 이제 제가 일제 방송에서 이건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반군의 입장이고, 반군을 또 미군이 지원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 반군을
트럼프가 지원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태극사랑 그 8월 달인가요? 8.15 그때 다녀오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뼈아픈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로부터 어느덧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세력은 이 반군 세력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전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이 모든 게 다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다 입력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이거 사대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강대국들의 이 극본 속에 나오는 단역 배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제 언젠간 주인공이 돼야 되겠지만 단역 배우를 넘어서 중역 배우로라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엑스트라가 돼버리죠. 지금 어떤 그 강대국들이 짜고 있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단역 배우 그런 역할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단역 배우들로서 반군의 무장을 하고 지금 무대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반군 숲속에 있는 게릴라 같은 입장에 우리가 이제 처해 버렸습니다. 이제 정권을 다 잃어버리고 우파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뭐 이제 법원에 다녀오느라고 전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나이 든 사람들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또 들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권 잡은 사람이 어떻게 좌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간섭하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정권 잡은 사람이 왜 좌파냐? 정권 잡은 사람을 어떻게 좌파라고 부를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의 입장이 이 반군, 게릴라의 입장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게릴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숲에서 남아서 어쨌든 계속 그 정부군을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 반군의 길을 걸어야 되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은 이 반군을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사대주의자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을 나는 미국이 그러니까 명시적인 간섭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의 내정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게 퀘스천 마크가 쓰여진다. 그리고 금년도 벌써 작년이었네요. 작년도 그 5구 대선에서도 하여튼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벌써 대선을 벌써 작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벌써 1년이 벌써 지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한 대선을 그때도 뭐 많은 우파 분들이 뭐 트럼프가 북한만 때려주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지만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서 현재로서는 단역 배우에 불과합니다. 단역 배우고 미국이 쓴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그거 외워갖고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조정할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고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을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주판을 튕기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숲에서 게릴라 전투를 하는 반군이 된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반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반군에 우리의 임무가 있다는 거, 반군이 그 나라를 구하는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 유튜브가 있다. 또 아니다 하는 유튜브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있다는 방송을 제가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관되이 제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바가 뭐냐 하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미북 협상에서 좌우간 거짓말이라도 김정은이가 북핵을 폐기하겠다 또는 뭐 그렇게 약속해놓고 숨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것은 성공이다. 어쨌든 그것은 김정은이 올가미에 걸려드는 형국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그런 입장을 제가 늘 견지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은 그걸 걱정했어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응? 감춰놓고 폐기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폐기 안 하고 땅굴 속에 감춰놓고 이러면 실제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북 협상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럴 때 으름장을 놓을 때 북한의 핵무기가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이지 뭐 숨겨놓은 핵무기 가지고 터뜨리겠다 이러면은 그럼 너 핵무기 폐기한다고 협정에 사인한 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질책을 받을 수 있고 숨겨놓은 핵무기 이것은 으름장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좀 공감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감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며칠 전에도 했었고 근데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각자 다른 생각이 이제 합일점을 찾아서 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일관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북핵을 숨겨놓고 야매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이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북핵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그건 김정은이가 걸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의 종점은 김정은은 제2의 가다페의 길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의 협력을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그나마 그 사람에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온 것이 저희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다른 유튜브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반가웠고 이제는 어떤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견입니다만은 트럼프란 사람이 그 젊은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굉장히 그 정통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펼쳐졌던 선거 전략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상당히 의젓한 자세로 돌아오는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를 볼 때, 이 사람이 뭐 미치광이거나 무슨 성격이 급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상당히 정상적인 사고 범위 내에 있고,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현명하게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은 또 힘을 갖고 있고 이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밥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밥이 돼서 우리는 이제 숟갈만 들고 이제 떠먹기만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늘상 이야기했던 그 문재인 씨가 다 된 밥에 호빠뜨리는 일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크게 보아서 오늘 이 시점까지 전개됐던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이제 콤팩트해서 말씀드린 거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처음에 우리가 단역배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우리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둘 겁니다. 이렇게 말을 두어서 이렇게 가는 그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시되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 반군을 움직이는 그 미국의 후방 지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중동이니 하는, 거기서 반군들에게 무기를 직접 지원해주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반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점잖고 문화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형태의 그런 반군에 대한 지원이 트럼프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장기적인 좀 온건한 형태의 그런 지원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시초부터 트럼프 측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분들이 트럼프가 북폭을 때려주기를 그 당시도 원했고, 그런 루머도 많이 들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움직이는 말의 방식은 그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어쨌든 그건 남의 대통령이니까 남의 나라를 움직이되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산을 바라보면서 그 후방 지원을 우리가 뒤에 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다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이제 거의 이제 산등성이를 다 넘어서 정상을 밟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